안녕하세요. 대엽 시청자 그리고 SY 주주 여러분들. 저는 SY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면서 알아야 되는 중요한 이슈와 주가 영향을 미칠 만한 요소들 하나하나 알려드리는 멘토 이진욱입니다. 자, SY가 최근에 약간의 조정을 받고 있어서 오늘의 하락과 조정의 이유는 무엇인지 전반적으로 함께 기술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고, 이어서 재건과 관련된 또 이슈 체크, 어떤 이슈들이 그동안에 있었는지도 함께 체크해보는 시간 가져볼 겁니다. 일단 이유가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또 얼마를 지원했다라는 소식이 한 차례 있었고요. 이 트럼프의 지지율이 또 해리스와 박빙이다라는 또 소식이 있었기 때문에 실마리를 가질 수 있는 포인트들 하나씩 알아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자, 재건과 관련된 또 뉴스 그리고 이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젤렌스키 같은 경우에는 11월 달까지 이 러시아와 우방국인 중국을 참여시켜서 평화회의를 열어서 이러한 종전과 휴전에 대한 부분을 열어두겠다라고 한층 또 이야기를 한 바가 있죠. 그래서 뭐 대선이 미국의 11월이 함께 맞물려져 있는 11월까지 어떤 식으로 계획을 해서 이 평화회의를 추진해서 휴전을 논의할지를 뭐 계획을 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게 되면 우크라이나가 2차 평화회의를 추진 중인 가운데 뭐 관련해서 11월 말까지 평화회의 달성을 위한 어떤 식으로 행동을 취해 나갈지에 대한 행동 계획을 만들 방침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11월에 시작이 되면 그 전에 발표를 해서 또는 어떤 식으로 이끌어 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분명히. 그리고 주가는 이거보다 한 단계 더 발빠르게 움직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11월 되기 전에 아마 여름이 좀 지나는 시점, 가을부터 또 본격적인 이런 관련된 어떤 식으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는 가능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언급을 했단 말이죠. 휴전을 하겠다 또는 종전을 하겠다 이렇게만 했는데 막상 실천으로 옮기는, 그러니까 행동으로 옮기는 부분들이 굉장히 적었기 때문에 이 기대감을 갖고 테마주가 형성을 했지만 또 빠지는 이런 반복적인 패턴이 지속적으로 나타났고, 시장도 이렇게 계속 똑같은 패턴을 반복하다 보니까 재건 같은 경우에는 크게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하지만 이 최근에 들어서야 이 처음으로 이 젤렌스키가 휴전을 하자라고 또 얘기를 한 바가 있고, 최근에는 이 우크라이나 대사관이 또 중국을 방문을 해서 이런 외교적인 성과 또 갖고 왔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행동이 옮겨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해 볼 만한 요소들이 생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볼만한 게 이 최근에 우크라이나 대사관이 중국을 방문을 해서 여러 가지 외교적인 성과를 얻어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중국이 러시아에게 더 이상 무기 지원을 하지 않겠다라고 뭐 좀 약속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보게 되면 뭐 약속도 받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영토와 주권에 대한 부분을 지지한다라는 뭐 신호를 좀 강조했다라고 합니다. 뭐 이런 게 나중에, 그러니까 이게 직접적으로 주가에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이런 것들이 다 실마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사실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중국도 이제 슬슬 전쟁 그만하고 너희들 이제 화해해라, 약간 요런의 어떤 무언의 신호를 보내고 있지 않나, 이런 또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또 우리가 알아야 되는 또 하나의 뉴스가 이 EU가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2.2조 원을 지원을 한다라고 하면서 이 지원 비용은 이 러시아의 동결 자산을 활용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뭐 재건에게는 사실 뭐 좋은 이슈긴 하죠. 재건을 지원을 해서 재건의 속도를 어떻게 보면 또 내는 방안 중에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고, 향후에 이런 게 뉴스가 추후에 나올 수 있습니다. 뭐 HTS 상이라던가 뭐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크게 이게 시장에서 반기는 뭔가 이걸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뉴스는 아니지만 이런 뉴스들을 하나하나 알고 있는 게 우리가 실마리가 될 수 있다. 다시 한번 더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보는 게 결국 트럼프의 지지율이 될 것 같습니다. 정책주로 최근에 이 재건주가 엮이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그동안 하락을 하고 있던, 상승을 일으켰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 트럼프의 발언과 트럼프의 당선율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한동안은 주가가 계속 하락을 하다가 트럼프가 당선이 될 것 같은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이 바이든을 압승을 하는 사건이 있다 보니까 이 트럼프의 과거 발언들이 시장에 주목이 되면서 재건주들이 본격적으로 상승이 나오기도 했었죠.
그래서 이 트럼프의 지지율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바이든을 압승을 하고 이제 뭐 대통령 거의 마치 트럼프가 된 것 마냥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바이든이 또 이제 사퇴를 하고 나서 새로운 후보인 페리스가 등판을 해 이 한층 또 트럼프의 지지율을 이기는 사건이 또 발생을 했었죠. 근데 우리가 눈여겨볼 점은 이 이기는 지지율 자체가 2% 정도밖에 되지 않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오차 범위 내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차 범위 내에 있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언제든지 손바뀜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고, 지금은 또 지지율 자체를 보게 되면 박빙이다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트럼프가 해리스 지지율을 뭐 이겼다, 뭐 압도했다, 뭐 이런 뉴스와 언론 보도가 나오게 되면 재건주들이 또 한 번의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차트 들어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SY 스틸 때 기술적 분석은 여러 가지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얘가 박스권을 만들면서 올라가더라. 그래서 이 과거에서부터도 이런 식으로 박스권 1개, 작은 박스권 2개, 이런 식으로 박스권 그리면서, 박스권이란 건 말 그대로 이 앞에 매물대가 있으니까, 자, 매물대가 있다 보니까 요 매물대를 소화하는 유형 중에 하나가 이 박스권이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매물을 소화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상승을 시키고 나서 바로 하락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이 고가 위에서 박스권을 만들면서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이거 다양한 경우가 있는데, SY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는 이 고점을 뚫기 위해서 상승의 하락 하면서 큰 박스권을 그렸죠. 그리고 나서 최근에 다시 한번 작은 박스권, 또 작은 박스권, 이런 식으로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세워져 있던 이쪽에 있죠, 이쪽 박스권, 여기에 하단 부분만 좀 깨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더 이 구간 안에서 막 이렇게 놀다가 지지고 볶다가 또 이슈를 받으면서 한층 올라갈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뭐 추세가 깨졌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진행 중에 있다라고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박스권의 하단을 이탈해서 다시 이쪽 아래 매물대로 내려온다, 요거는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라는 점 우리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 하지만 그 전까지 11월 전에 방금 보셨듯이 여러 가지 이슈가 아무래도 나올 것 같기 때문에 락바텀, 그러니까 하락에 대해서 나오게 되면 또 매수세가, 저가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다라는 점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좀 놔두고 지켜보자, 하락만 이탈 안 하면 추세를 타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지켜보자, 이렇게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고, 요게 이제 또 상승을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이쪽 구간에까지도 뭐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요소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네요. 일단 지켜봅시다. 네. 자, 오늘 여기서 영상 마무리 하겠고, 전 또 다음 시간에 더 나은 내용으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